삶 철학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성의 막다른 길이라는 시리즈에 속한 영상입니다. 이성의 막다른 길이란 우리 인간의 이성이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그러기에 결국 믿음에 의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인간의 이성이 설명할 수 있는 범주의 끝에 도달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실험으로 증명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나는 이것을 그냥 믿을 뿐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말합니다. 현대의 모든 학문들은 근본적으로는 다 이러한 처지에 있고, 그로 인해 모두 다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지성과 학문이 얼마나 발달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채널은 철학 채널이기 때문에 이 이성의 한계 시리즈에서 철학에서 당면한 이성의 한계에 대해서만 말해왔습니다. 그럼 오늘은 과학에서, 특히 수학에서 부딪힌 이성의 한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실 이 주제는 과학 철학, 수학 철학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과학 철학, 수학 철학 섹션에 제가 올리지 않고 그냥 철학의 본질 섹션에 속하는 이성의 한계 시리즈에 올립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앞 영상에서 플라톤과 미래 철학에서 이 두 철학자들이 각기 어떤 공준에 의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마다 각자의 공준이 있고, 또 이 공준들이 결국 그 철학자의 개인적 믿음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철학적 자명한 진리는 postulate이라고 했고, 수학적 자명한 진리는 axiom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수학에 비교하면 철학은 주관적 믿음이 들어간 그런 학문이네. 수학에선 axiom, 공리는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fact, 사실인데, 철학에서 postulate, 공주는 믿음이네. 그래서 수학은 사실에 근거하고 철학은 믿음에 근거하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학이나 철학이나 모두 믿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수학의 엑시엄도 믿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네,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엑시엄을 소개하면서 직선이란 두 점을 잇는 최단의 거리이다, 이 예를 들었잖아요. 네, 이건 유클리디안 지오메트리라는 모델에서 팩트이고 자명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난 유클리디안 지오메트리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이죠. 유클리드 기하학이란 고대 그리스 수학자인 유클리드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 거스, 로바체프스키, 르만 이런 수학자들이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제시합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이란 평면 2차원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이 존재하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입니다. 하지만 평면의 스페이스를 가정하고 있지 않은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직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말하는 엑시엄인 직선은 두 점을 잇는 가장 가까운 거리는 참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삼각형의 내각의 합도 180도가 넘든지 180도보다 작든지 합니다. 르만의 경우는 이렇게 뚱뚱한 삼각형을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각의 합이 180도가 넘습니다. 하지만 로바체프스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가 되지 않는 홀쭉한 삼각형을 제시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상정하는 엑시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공간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공간은 항상 휘어져 있다, 평면과 직선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유클리드 기하학이 거짓으로 판명이 났나? 아니죠. 이 세상은 유클리드 기하학으로 설명되는 부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건축가들이 건물을 짓는데 어떻게 비유클리드 기하학적으로 짓습니까? 직선과 평면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건물을 지어야죠. 최근에 뉴욕 맨하탄의 센트럴파크 맞은편에 세계에서 가장 얇은 빌딩을 지었는데, 왜 이런 빌딩을 지었냐면요, 뉴욕시에서는 히스토릭 빌딩이라고 역사적 구조물로 일단 지정이 되면 그 건물은 허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역사적 구조물을 피해서 몇 평밖에 안 되는 땅에다가 91층짜리 건물을 짓게 되었다고 해요.
저는 동부에 살기 때문에 맨하탄이랑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건물을 한번 봤는데요. 맨 밑에 건물이 시작하는 1층을 보면 정말로 현대과학의 승리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나왔고 아인슈타인도 자신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받아들였다고 해요.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학은 틀린 이론이고 쓸데가 있다면 초등학교 산수 시간에 기하학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용으로만 쓰지 유클리드 기하학은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고도의 과학기술이 필요한 건축 설계에서도 유클리드 기하학을 당연히 쓸 수밖에 없죠. 그리고 현대의 양자역학에서도 유클리드 기하학을 쓸 때가 있고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쓸 때가 있습니다. 둘 다 사용합니다. 이 둘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설명하는 큰 의미에서 두 개의 기하학적 모델입니다. 하지만 유클리드 기하학의 모델에서 인정이 되는 수학적 자명한 진리는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자명한 진리가 아니고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자명한 진리는 유클리드 기하학에서의 자명한 진리가 아니겠죠? 그럼 이게 뭐죠? 철학적으로 말하면 엔티노미입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는 물리학에서, 건축학에서 이렇게 물리적 세계에 적용이 가능한 수학 모델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수학에서는 실제 물리학적 적용이 되지 않는 수학 모델, 수학 이론들이 더 많습니다. 수학자의 머릿속에서만 상상하고 계산할 수 있는 이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수학은 철학과 아주 유사합니다. 지금 수학에 많은 수학적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 모델에서 상정하고 있는 수학적 자명한 진리, 엑시엄들이 있는데요. 이 엑시엄들은 그 모델 안에서는 자명한 진리인데 그 모델을 벗어나면 그 명제는 참여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철학이론 같이 어떤 특정한 수학 모델을 주장하는 수학 이론이죠. 이를 주장하는 수학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핵심 명제를 자명한 진리, 엑시엄이라고 믿고 주장을 하겠죠. 하지만 그 이론에 반대하는 수학자는 그 명제를 자명한 진리라고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럼 이제 보이시죠? 수학이나 철학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철학의 파스츄레이트나 수학의 엑시엄이나 그 주장하는 철학자나 수학자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철학에는 많은 믿음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이론의 결론이 되는 철학자가 말하려는 주장이 믿음이고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전제들도 자명한 진리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어지는 그 철학자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건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과 수학이 방법론의 구조는 똑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